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악관과 대통령실에서 어제 동시에 발표를 했죠. 한미 상호 팩트시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나와 있는 팩트시트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myung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사람 트럼프가 작년에 당선된 것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의 힘으로 당선된 것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Rebuilding and Expanding Critical Industry 부분입니다. 중요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재건하고 상호 확장하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해외 외환 시장 안정성. 여기서 해외라는 건 한국을 뜻합니다.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of the ROK. 한국의 해외 외환 시장 안정성에 관한 MOU, Potential Impact,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의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한 나라는 미국이 팩트시트를 체결한 나라 가운데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입장을 배려했다는 뜻이 되겠죠. 한국의 외환 위기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런 강력한 요구가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Enhancing Commercial Ties 그랬습니다. 상업적인 관계를 드높이자, 고양하자, 즉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이 Promoting Reciprocal Trade 이게 reciprocal이 상호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호 교역 증진 그런 뜻입니다. 서로 수출 수입 더 열심히 잘하자. 그 다음 보시면 Protecting Economic Prosperity 경제적 번영을 보호하자. 서로 동맹 관계니까 같이 잘 살자 그렇게 나왔고요. 다음 항목은 뭐냐면 Modernizing the United States and ROK Alliance 그랬습니다. 한미 Alliance 동맹이란 뜻이죠. 동맹을 현대화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미동맹은 안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한미동맹을 현대화하자 이 항목이 있고요. 여기도 그 연장선입니다. Coordinating on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Issues 였습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 이슈에 대해서 코디네이팅 하자, 서로 잘 협의하자, 협력하자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해상 그리고 핵 파트너십을 더 깊게 하자, 강화하자. 여기서 해양은 미국의 최대 지금 이슈가 뭡니까? 군함이 잠수함이 고장나도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건조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 상무장관이 우리 조선소도 이번에 방문하기도 했었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을 드리면요. 맨 먼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한미동맹 새로운 장을 열다. 조인트 팩트 시트고요. 경주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이게 팩트 시트에 나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경주 국빈 방문했고 동일 정상을 두 번째 국빈 초청한 첫 사례다. 민주적 힘과 회복력, 백악관 팩트 시트의 resilience, 한국의 회복력,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국힘이나 극우 세력들이 듣기에는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트럼프한테 윤석열이 면회를 할 거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잠수함이 한강 따라와서 윤석열을 구출한 이런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겠죠. 자, 그래서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이 앞번에 보여드렸던 백악관에 공개된 팩트시트 원문을 조금씩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경제동맹. 그래서 핵심 산업 재편 아까 나왔었죠. Critical Industries 나왔었죠. 그래서 핵심 산업 재편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미 전략 무역 투자 협정이 이루어졌죠. 3,500억 달러 총 투자 규모를 승인하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7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협정했던 내용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양국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라고 팩트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조선, 반도체, AI, 제약 및 핵심 광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1,500억 달러
승인 투자하고 반도체 AI 2천억 달러 전략적 투자를 하고 제약 핵심 광물 역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정책 조정으로 가면은요, 어떻게 조정이 됐느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 조정 및 철폐라고 제가 썼는데요. 한미 FTA 또는 MFN 세율 중 높은 값 혹은 최고 15% 넘지 않는 이 선에서 관세율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MFN이라는 게 뭐냐면 Most Favored Nation, 즉 최혜국 대우입니다. 가장 혜택을 받는 나라. 최혜국 세율이 뭐냐면 WTO 회원국들 간에 서로 적용되는 기본 관세입니다. 그래서 WTO 회원국끼리는 특정 국가에게만 유리한 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MFN 세율은 FTA가 없는 일반적인 국가들에 적용되는 관세율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또는 최혜국 세율 중 높은 값으로 한다. 그리고 아무리 높아도 5%를 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섹션 232조 인합니다. 섹션 232조는 뭐냐면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이 이것을 무역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주로 하는 제재가 두 가지인데요. 무역 제재가 첫 번째가 관세 인상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입 쿼터를 확 낮춰버리는 겁니다. 야, 한국산 자동차 다음 달부터 1년에 10만 대밖에 우리 수입 못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 그런 거를 인하하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 역시 섹션 232조 관세 50% 100%였는데 역시 똑같이 15% 이하로 적용한다. 그리고 보복관세, 제너릭 의약품이나 특정 항공기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폐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특별조항이 또 들어있습니다. 반도체 특별조항은 뭐냐면 섹션 232조 관세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산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관련 장비 포함해서 관세 부과할 때 타국과 협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는 조건, 이게 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 때리지 않겠다. 이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환시장 안정. MOU 약속이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협상에도 없던 내용을 저희가 얻어낸 거죠.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매년 가이드라인을 정했죠. 매년 얼마? 200억 달러 상한선까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이상 투자하면 한국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간 200억 달러 초과 자금 조달 요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장 매입 외수단,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우리가 지금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 게 뭐 약 4,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외환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외환 보유고 이것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달러 조달을 노력을 해라. 뭐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외환채, 외평채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 200억 달러를 주는데도 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미국에 조정 요청 가능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우리 200억 달러 빼면 너무 힘드니까 올해는 150억 달러만 줄게. 아니면 200억 달러 한꺼번에 안 주고 매월 얼마씩 좀 나눠서 줄게. 이런 걸 얻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적 유대 관계, 아까 했었죠. Commercial tie, enhancing commercial tie, 그 내용입니다. 상업적 유대 강화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큰일을 했죠. 총 36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구매 발표를 했습니다. 엔진은 G, 미국 거죠.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탑재하도록 했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대규모 구매 발표를 해서 도움을 크게 주었고요. 그 다음에 상호투자 및 무역증진 항목에서는 대미 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임기 중에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FDI를 하겠다고 발표했죠. 뭐 삼성이나 현대나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대한항공이나 그 다음에 우리 제약회사들 발표했습니다. 1,500억 달러 규모. 국가에서 외환보유액이나 우리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uy America in Seoul 에서 미국 기업,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의 한국 수출 증진을 위한 연내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상호 무역 증진 및 비관세 장벽 해소 계획을 짰죠. 그 다음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 첫 번째 자동차하고
두 번째는 식품 및 농산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는 미국산 자동차 5만 대 수입 캡을 철폐하기로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캡을 씌워놨거든요. 그 다음에 배출가스 인증 절차 시 추가 서류 요구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차들이 배출가스를 좀 많이 품어냅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좀 간소화해달라 했던 요구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 및 농산물 관련 분야는 농업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해달라 그렇게 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백로그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백로그 해소란 게 뭐냐면 어떤 일들이 지금 정체돼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업무나 대기 이런 걸로 쌓여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없애자. 이게 백로그 해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산 원예 제품 전용 US 데스크 설립하기로 합의했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두 번째 디지털 서비스,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전, 지적재산권 관련 협의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 현대화, 아까 Modernizing US ROK Alliance 이런 제목으로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들여다보면 첫 번째 국방 관련 협력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확장 억제, 미국 핵 포함 모든 역량을 활용한 방위 공동 확인했습니다. 즉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도발을 억제시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CG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NCG가 뭐냐면 핵 협의 그룹입니다. 23년 7월 양국이 체결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핵 전력 운용과 관련된 전략 기획, 정보 공유, 공동 실행을 논의하는 차관보급 상설 협의체입니다.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국방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비가 GDP 대비 약 2점 그리고 조금 더 급여까지 합치면 2.5까지 5, 6까지도 갑니다. 근데 이제 3.5%로 증액을 요구했고요.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거죠. 늘린 돈으로 미국 무기 사달라. 그래서 사줄게. 어차피 우리 무기 필요하니까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미래 전장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지속 협력하기로 했고 사이버 우주 공간 협력 확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반도 현안으로 가면은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재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 협력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핵이 있는 국가로 공인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핵 우산을 확실하게 한국에게 계속 씌워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내 현안. 영내라는 건 이제 한반도 주변을 얘기합니다. 한미일 3자 협력하자. 항행 자유하자. 대만 해협에 대해서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는데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한다 했습니다. 즉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투해서 뺏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분야인데요. 보시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장 탐내는 산업 분야가 조선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 때 미국 장관이 우리 조선소에 직접 참관도 했죠. 그래서 미국 조선업 역량을 좀 확대하자. 그래서 조선산업 현대화, 역량 확대 한국이 좀 기여하자. 그래서 필리 조선소를 한화에서 인수했었죠. 그리고 또 미국 조선소에 투자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워킹그룹을 통한 협력을 하자. 그래서 유지보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지금 군함이나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개발하자. 조선소 현대화에 도와주겠다. 한국 건조 가능성 포함. 이게 뭐냐면 잠수함 이 건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미국이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그걸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력 파트너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십 년 수건 사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데 거기서 나온 폐기물을 우리 마음대로 처분을 못해요. 그거를 농축을 시켜서 고농축 시켜서 재처리한다거나 다른 연료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그런데 그런 연료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것을 고농축해서 비축을 하면 그 고농축한 게 핵무기의 재료가 됩니다. 원료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이외의 다른 나라에는 절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통 크게 그 부분을 양보해줬죠. 그래서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비축 공간도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다음에 농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즉 핵 연료로 가는 잠수함입니다. 지금은 디젤 연료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크고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자막을 오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디젤을 실어야 되는데 공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큰 공간을 차지할 수도 없으니까 한 20-30일 있다 다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연료를 실러. 근데 이제 핵연료를 쓰게 되면 뭐 몇 달 동안 자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전을 세우기도 쉽고 그리고 소리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을 될 수 있죠. 그래서 승인했고요. 연료 공급 등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조를 한국에서 하기로 했다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죠. 자, 오늘은 백악관에서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동시에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 원문들 제가 쭉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원문들에 대한 해석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백악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이 원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쭉 다운로드 받아 읽어보시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미동맹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